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두 개의 중국 편 진행하면서 말미에 이제 친중, 반중 정서에 대해 살짝 언급했죠. 사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이 반중 정서는 6.25 전쟁에 개입해서 북한 정권을 살려주고 북진 통일을 가로막은 중공군으로부터 근원한 겁니다. 친중이란 거 엄밀히 따지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친근함. 사실상 좌파 빨갱이나 다름없는 개념이죠. 정상적인 국민들에게 있어서 그 무슨 항미 원조의 기치를 내걸고 한반도로 몰려와서는 민족 분단의 원흉이 되고 통일의 방해꾼에 현재까지 북괴의 스폰서 노릇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적대감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떼 같은 중국군들의 개입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6.25 전쟁 지도입니다. 흔히 국군과 북괴군이 전쟁 시작부터 끝까지 맞붙어 싸운 걸로 생각되지만 북괴군은 서울 수복 및 평양 함락 후에는 거의 전멸 상태로 붕괴됩니다. 이후 이제 1950년 10월 11월부터는 중공군이 모든 전선을 떠맡아가지고 휴전 때까지 싸웠죠. 그러니 3년 1개월간의 전쟁에서 북괴군과 4개월, 나머지 2년 9개월은 중공군과의 전쟁이었고 국군과 유엔군의 사상자 대부분이 중공군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이러니 뿌리 깊은 반중 정서가 생기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중공군은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출전 병력 약 200만 명 중 사상자만 90만 명에 달했어요. 무기, 장비, 물자 피해도 극심했습니다. 국공 내전 기간 동안 국민당군에게서 노획한 무기, 장비 대부분을 날려먹었어요. 심지어 중국 전역에 군수 창고가 텅텅 빌 때까지 무기와 탄약을 갖다가 한반도에 쏟아부었습니다. 한마디로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퍼주느라 자국의 무기고를 비워버린 것처럼 중공은 북괴를 돕느라 본토 병력들이 탄약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비무장화되는 지경에 이르렀던 거야. 6.25 전쟁 기간 동안 중국 본토의 병력들은 탄약 3발 이상을 1인당 지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탄약고랑 뭐 싹 다 털어가는 바람에. 게다가 국군과 미군의 투혼과 또 화력에 부대 단위로 몰살되는 일이 좀 잦아가지고, 예를 들면 8.5호 전투 한 번에 죽어나간 중공군 간부들이 뭐 지휘관 참모들 있잖아요. 국공내전 전체 기간 동안 전사한 중공군 간부들 숫자를 초과할 정도로 무기, 장비, 병력은 물론 지휘부와 간부진 피해도 극심했습니다. 중일 전쟁 8년 동안 중공 측 장성 1명이 전사했어요. 누구? 8로군 부참모장 좌권이란 딱 1명 죽었어요. 근데 6.25 전쟁에서는 죽은 장성만 군단장 3명, 사단장 7명, 연대장급 밑으로는 뭐 셀 수도 없이 죽어나갔어요. 보세요. 얼마나 중공이 개피를 쏟았으면은 그 모택동조차도 휴전하자마자 6.25 전쟁에 개입한 걸 뼈가 시리도록 후회한다고 했겠습니까? 덧붙여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키는 걸 막지 못한 것도 말이죠. 6.25 65주년 마오쩌둥 전쟁 잘못됐다. 참전 후회. 아이고. 1950년대 말 중국 지도부의 회담록에도 마오쩌둥이 미코얀에게, 이게 소련 공산당 대표한테 이제 말한 거예요. 전쟁은 잘못한 것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이제 우리끼리에서만 확실히 말할 수 있을 뿐 다만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조선 당정치국 위원 박일우도 이 전쟁이 잘못됐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이 박일우가 누구냐면 이제 6.25 때 조중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이 일은 중국에도 책임이 있다. 인정할 건 제대로 인정했던 거지. 이렇게 반쯤 미친 듯이 6.25 전쟁에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린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요. 일단 같은 빨갱이 동무이기도 하고 북한. 그리고 국공내전 때 국민당군이 만주를 공격했을 때 중공군이 북한을 피난처로 삼아서 도움을 받기도 했어요. 무엇보다도 중공 정부의 기조 자체가 강력한 적대 세력과 국경을 마주 대하는 것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세력권에 있는 대한민국과 마주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미국과 대치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기에 중공으로서는 이런 상황을 막아야 했고, 어떻게든 북한을 살려놓아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완충지대로 삼아야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말 그대로예요. 물론 이 말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저것들은 순망치로 한 대 맞아야 될 것들이지만 순망치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전에 전 중국 대륙을 무대로 4년간의 국군 내전을 치렀죠. 그 내전이라는 게 국민당, 공산당 양측 군인 사상자만 321만 명, 민간인은 500만 명이 죽고 다친 큰 판이었기에 당연한 말이지만 신생 중국 공산정권은 내부 안정에 집중해야 했죠. 중공군 내 조선 쪽 부대 4개 사단을 북괴군으로 편입시키며 도와준 건 맞지만 어디까지나 북괴군을 강화시키는 지원이었지 직접 전쟁을 떠맡아 뛰어들 생각은 좀처럼 없었어요. 북괴군이 기세 좋게 남침했다가 얻어 터지고 있었을 때도 중공의 대처는 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북괴군 패잔병들을 만주로 피신시켜주는 것 정도만 도와줬거든. 물론 이후의 결말을 다 아는 현재의 우리 입장에서는 별 미친 개소리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사실이에요. 보세요. 저우 언라인 전보 전문 중국 6.25 참전 끌었다. 중국이 막판까지 6.25 참전을 고민했지만 미군이 평양 원산에서 진군을 멈출 것이라는 북한 측 정보를 근거로 참전을 최종 결정하게 됐다. 미군과 싸우지 않고도 손쉽게 북한 북부 지역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모택동에 이은 2인자였던 주은래, 중국 명칭으로는 저우언라이의 전보에 따르면 중공은 막판에 막판까지 전쟁 개입을 망설였는데 이 마지막 선택도 진짜 기가 막혔던 거예요. 첫 번째 카드는 국군과 미군이 남침한 북괴군을 소탕하고 38선 이북으로 몰아내기만 한다면 중공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괴군을 축출한 후 미군과 국군은 곧바로 북진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중공은 두 번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미군이 아닌 국군만 북진한다면 중공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웃기지 말라는 듯이 국군에 이어 미군도 3파선을 돌파해서 북진을 시작했죠. 중공이 내민 세 번째 카드는 국군과 미군이 북한 전체를 점령하지 않고 평양 원산선까지만 북진한다면 중공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이거 보면서 느낀 거는 진짜 중공이 개입 안 하려고 온갖 용을 다 쓰긴 썼구나라는 것인데 세 번째 경우는 북한 측에서도요. 중공에게 뭐라 그랬냐. 국군과 미군이 그 선까지만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헛소리를 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 중공 입장에서는 나름 이 전쟁 당사자들끼리 뭐 합의라도 된 건가 싶었겠지. 평양이 국군에 함락된 10월 19일부터 중공군을 압록강 너머로 출동시켜서 평양 원산선 이북을 접수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북한 정권을 보호하고 국군 미군과 대치하면서 휴전협정을 하려던 셈이었죠. 그러나 평양 원산까지만 먹고 멈춘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북진 통일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더군다나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 공산 도당들을 전범재판에 세워야 되는 입장에서 어린 반푼어치도 안 될 개소리였습니다. 당연히 국군은 압록강까지 진격했고 미군도 두만강을 향해 진군에 나갔습니다. 결국 압록강 강변의 초산에서 국군과 중공군은 첫 전투를 벌였고 국공 내전에서 숙련된 중공군의 기동과 포위 전술에 국군은 제대로 격파돼가지고 청천강 이남으로 밀려났죠. 이후부터 중공군과의 6.25 전쟁 시즌2를 맞게 된 겁니다. 이것이 길고 긴 민족 분단의 비극과 이산가족의 아픔에 더하여 수천 년 교류해온 중국과 우리나라의 연을 끊어버려가지고 친중은 곧 반역이 되어버린 뼈아픈 역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정말 만에 하나 그 시점에 잠시 울분을 그치고 복수를 멈추고 중공이 간청했던 그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평양 원산선에서 정지하고 1950년 11월부로 휴전협정을 체결했다면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의 교과서는 6.25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고 있었을 것이고 대한민국 제2의 도시는 부산광역시가 아니라 평양광역시가 되었을 겁니다. 그때 북한 정권이 살아남아봤자 대한민국과 그 무슨 체제 경쟁은 꿈도 못 꾸고 중공의 괴뢰 정권으로 완충질의 역할이나 했을 것이고 그조차 8, 90년대에 북방 외교로 우리나라가 소련 및 중공과 수교하기 시작했을 때 동독처럼 무너져서 흡수 통일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고요? 보세요. 1950년 11월에 저 상태에서 휴전을 했다면
대부분의 영토가 척박한 개마고원이었던 북한 정권은 우리나라에 정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약체로 전락했을 겁니다. 중공은 중공대로 북한 먹여 살리느라 없는 살림에 등골이 더 빠졌겠지. 아니 이게 지형상 먹여 살릴 수밖에 없어요. 전부 다 산악지대라서 이게 좀 그래. 무슨 산업을 발달시켜요 저 땅에.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경제난에 직격탄을 맞은 후로는 아예 한중 우호 및 수교의 담보물로 북한을 우리나라에 내쳐버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북한 공산 정권은 만주로 옮겨가지고 뭐 연변 조선족 자치구에 망명 정권을 세워주던가 해서 관리를 하겠지만 그렇게 됐을 거라고. 1950년 10월 평양에 막 태극기를 개항한 당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과연 어떤 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선택이 이후 엄청난 비극을 불러온다면, 혹은 아직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밝은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의 쓴맛을 감수한다면 결단의 순간이라는 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